자, 12-1번 볼게. 일단 어떤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는 일단 개념에서 어떤 직선이 어떤 원에 대하여 어떤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말을 해석하는 개념은 안 배웠어. 하지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려보세요. 저 원은 이렇게 분명히 그려질 테고, 이 원이 이 직선이 있었을 때 대칭이려면 이렇게 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조금만 그려보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을 이 직선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게임이 끝났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원의 중심을 구해서 이 직선이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것으로 식을 작성해주면 끝나요. 자, 원의 중심을 알기 위해선 이놈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6의 제곱이고요,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이고요. 반지름은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 안 구할 거야.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6,2a이므로 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2a는 6이다. 따라서 a는 3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대칭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그냥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지? 자, 2번으로 넘어갈게. 자, 2-1번 보면 어떤 직선이 어떤 일반형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위의 문제랑 똑같죠. 넓이를 2등분하려면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다시 너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다 바꿀 필요도 없죠. 반지름이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중심만 관심 있으므로 중심을 살짝 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은 상관없고. 따라서 2, 마이너스 1, 2 이 직선 위를 지나면 되겠죠. 따라서 다시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는 것은 대입이 가능하다.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밑에 문제 보면 직선의 수직이고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이거는 1번 문제보다 조금 꼬았지. 어떻게 꼬았냐면, 그냥 직선을 준 게 아니라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수직인 직선을 찾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쓸 거예요. 그러려면 이 일반형으로 표현된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기울기를 2라고 구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올까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것은 곧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y절편은 모르죠. 그러니까 뭐 a라고 할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위의 문제랑 똑같아진 거야. 왜?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이 직선은 여지없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따라서 원의 중심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은 여전히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 1,0이니까 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오니까 따라서 a는 2분의 1이어야만 한다. 됐지? 지금 이 문제랑 이 문제 전부 다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두시고. 자, 12-3번 볼게. 자, 또
두 원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하는 직선이래. 무슨 소리냐면 어떤 직선이 이 원의 중심도 지나고 이 원의 중심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므로 역시 중심을 구해주면 이젠 좀 빨리 구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2,4 익숙해지면 이렇게 암산으로 해도 되죠. 1, 마이너스 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먼저 기울기의 정의, 기울기에 구하는 공식에 따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줘서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를 구하고 지나는 한 점을 선택해서 공식을 쓰면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이 답이 된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12-4번 볼게요. 자, 1번 보면 원이 또 일반형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같고 y축에 접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니까 일단 중심의 좌표가 같대 얘랑. 그러니까 얘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겠지. 빠르게 구하면 3, 마이너스 4로 빠르게 구할 수가 있죠. 눈치챘겠지만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법은 그냥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요, y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게 각각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문제 1번 문제의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3, 마이너스 4고요 y축에 접한데, 이건 우리 개념에서 배웠지. y축에 접한다는 건 어떤 의미? 원의 반지름이 x 좌표의 크기랑 똑같다, 요거를 의미하죠. 따라서 r은 3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냐면 중심이 3, 마이너스 4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랑 똑같으니까 x-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간단한 얘기고요. 2번 문제 보면, 자, 얘는 조금 더 복잡하지. 어떤 직선과 x축에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 말은 즉슨 그냥 원의 중심을 구하여라랑 사실상 똑같은 문제죠. 반지름을 줬으니까. 원의 중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먼저 원의 중심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므로 문자로 표현합시다. a, b라고 표현을 해주면, 첫 번째, 이 원은 x축에 접하니까, 원이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와 y좌표의 크기가 같다를 의미하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y좌표는 플러스 3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내가 크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원의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대.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지. 그 말은 y좌표가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a,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린 뭘 생각하면 되냐, 이 조건을 생각해보면 돼요. 직선과 원이 접한다는 얘기는 우리 또 개념에서 했었어. 직선과 원이 접하면 판별식이 0이거나, 물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거나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 그런데 이 직선이 지금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용이하겠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고 루트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4a-9 플러스 14.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3이랑 똑같아야 된다. 자, 분모는 25이므로 루트 25이므로 양변에 5를 곱하면 15가 되고요. 따라서
절대값 4a-9 플러스 14, 즉 절대값 4a 플러스 5가 15여야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풀리죠. 그냥 4a 플러스 5 양수값 그대로 풀리거나 아니면 너가 음수여서 이런 식으로 풀리거나. 자, 양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4a 플러스 5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a는 4분의 10, 2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좌표는, 중심의 x좌표는 음수가 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절대값의 두 가지 경우 중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5,3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x 플러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지? 좀 되게 간단한 개념들만 쓴 거야. 진짜 개념들만 쓴 거예요. 자, 12-5번. 얘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좀 복잡해. 자, 어떤 원이, 표준형으로 표현된 어떤 원이 표준형으로 표현된 어떤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다. 그랬을 때 상수 k값을 구하여라는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거 원의 중심이, 이 원이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 아니야? 직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전 문제랑 그 전전 문제에서 그렇게 풀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잘 모르겠을 땐 그려보는 게 좋아요. 좌표평면 문제의 경우는 그려볼게. 자, 이런 원을 2등분하는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직선이었다면 중심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이 직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왜 2등분이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잘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아마 확장을 한다면 어떤 다른 원이 이 교점과 이 교점을 통과하는 원이기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원 충분히 그려줄 수 있고요. 이런 원이 그러기만 한다면 이 보라색 원은 이 까망색 원을 2등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이 직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무슨 개념을 배웠냐면 두 원의 교점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원이 한 원을 이렇게 교점 두 개에서 만나는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에서 배웠죠. 그런 상태일 때 우리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었어.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면,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나기만 한다면 이 보라색 원이 검은색 원을 2등분하는 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일반적이겠죠. 따라서 자, 알아둡시다. 어떤 원이 다른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다 라는 얘기는 두 원이 만들어낸 공통현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일단 먼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얘랑 얘를 연립해야겠지. 어떤 식으로 연립해? 2차 항이 소거되게끔 그냥 두 방정식을 서로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연립하기 위해선 일반형으로 바꿔주고, 자, 이 원도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두 방정식을 서로 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어떤 원의 중심이겠어? 이 원의 중심은 아니죠. 왜? 얘는 자르는 가위 역할이고요. 얘는 잘리는 역할이죠. 잘리는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지. 잘리는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2이므로 대입을 해주면 6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0이어야만 해요. 지금 둘레의 길이를 2등분 하도록이 아니라 한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으니까 0이어야만 해. 따라서 k는 14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문제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까 앞에서 1번, 2번, 3번에서 풀었던 대로 그냥 너 원의 중심을 마이너스 1,2라고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대입하잖아? 그럼 9 플러스 1은 k 해서 답이 나와요. 심지어 선지에 틀리는 거야. 이거 됐어?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12-5번은 알아둡시다. 됐죠? 정리해둡시다.